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자, 첫 소식은 돈 봉투 관련해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자, 첫 현역 의원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이번 의혹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예, 먼저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 말 이제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제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제 현금을 좀 달라면서 관계자들한테 좀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네. 두 차례에 거쳐서 현금 6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고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에 이제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3월 말에는 이제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할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는 한편 본인도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받기도 하고 그 받은 돈을 경선 과정에서 전달을 했다. 국회의원들한테 또 지역위원장들한테 그게 주된 혐의로 보이는데 주목할 게 이제 이 두 사람도 현역 의원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결국은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표결 예상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예,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은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 동의 요구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 재가가 있고요. 네. 법무부가 이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접수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 체포 동의안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30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입니다. 보고가 되면 그때 바로 표결될 수도 있겠지만 보고가 되면 그 다음에 임시국회에서 6월에 아마 표결이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됩니다. 뭐 두 사람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노웅래 의원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케이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변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앞서 있었던 노웅래 의원이나 네. 이재명 대표에서는 부결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의 육성이 직접 담긴 녹취록이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된 점이 있고요. 또 두 분이 이미 지금 탈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선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 직접 체포 동의안 설명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또 이번에 또 어떤 메시지 낼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두 의원에 대한 이제 그 표결에 앞서서 발언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위로 말을 할지가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번에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기소가 됐던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어제 탈당을 했네요. 예, 하영재 의원은 이제 23일에 이제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제 지난 3월에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3일에 창원지법은 이제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자 지금 국민의힘 탈당한 상황인데 이 탈당 시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두 의원의 탈당에 앞서서 또 네. 이제 김남국 의원 탈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탈당 러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덕성 경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그런 여러 의원들의 탈당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 탈당하는 거 보고 아마 하영재 의원도 탈당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누리호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무렵에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예,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그 발사체와 지상 간의 통신 이상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은 네. 이제 지상의 그 헬륨 탱크에서 누리호 내부의 헬륨 탱크로 극저온 헬륨을 공급하려고 하는 도중에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표 발사일은 이제 오늘 25일인데 아직 이제 정확한 시기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뭐 혹시나 통신이 뭐 회복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발사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날씨가 중요한데
이 전남의 그 고흥 날씨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발사의 성공 여부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네. 텐데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은 25일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날씨는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수 확률은 20%로 낮고요. 지상풍은 초속 3에서 5ms로 되기 때문에 발사에는 무리가 없는 그런 조건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누리호에 대해서 일본 누리꾼들이 반응이 놀라야 되는데 아니 우리 누리호 발사 실패를 기원하는 악담 이런 것들을 막 쏟아냈네요. 예, 이제 일본의 야후재팬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예. 기사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리꾼들이 이제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있는데요. 아하.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쓰레기통을 뒤져서 얻은 설계도로 만든 누리호 발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대실패로 끝날 텐데 약간 비꼬는 반응이 예. 있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실패했을 경우에 변명이나 책임을 전가할 준비는 했냐라며 조금은 이제 악담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우리 누리호 러시아하고 공동 개발했던 부분 여기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고요. 알겠습니까, 누리호는 그 사람들이? 설계, 예.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수행이 됐다는 점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오후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뭐 지하로 대피하자라든지 뭐 일본의 파편이 떨어지면 자위대가 요격해야 된다라는 등의 이런 좀 냉소적인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좀 보란 듯이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 왜곡된 발상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소식입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네. 이제 불리는데요. 이제 1,200조 정도 규모의 재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논의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이제 공동체 영토 인프라 개발부 차관과 면담을 했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MOU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업무 협력의 분야는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국토개발 및 스마트시티 조성, 교통인프라 개발, 인재 양성 분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재건 사업인 거죠? 살상무기 지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투트랙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제 군사 안보 차원의 지원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재건 지원부터 빠르게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나 언론이 이미 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0조 원을 0.15% 초저금리로 40년간 대출한다. 이런 소식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미 미리 밝힌 내용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와 네. 이제 정부 관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이제 올레나 젤렌스카가 방한한 이제 17일에 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난 하루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크라이나 언론 TSN이 이제 17일 오전 7시 15분에 이제 최대 80억 달러 지원이라는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를 했고요. 이것을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사이트에 이제 전해진 것인데요. 이 관보에 따르면은 한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1차 차관을 올해 내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그 기간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2단계 협정 체결 후에 3개월에서 4개월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젤렌스카 여사 만난 뒤에 우리 대통령실에도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도 없었고요. 예, 젤렌스카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 예. 면담과 관련해서 이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제 16일 브리핑에서도요. 젤렌스카가 한국의 지원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 동참을 당부했다는 것 이외에 10조 원 초저리 융자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은 일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 사항의 경우에는 발표 내용까지도 두 나라가 미리 합의하고 동시에 하는 게 관례로 볼 때에는요. 우크라이나만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는 피상적인 내용만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다소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돈을 지금 큰 돈을 지금 빌려주는 겁니다. 뭐 완전 초저리로.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도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기재부 보도 자료에서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지금 액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획재정부의 17일 보도 자료에도 이런 네. 불일치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보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언론의 발표와는 달랐는데요. 이제 외교부가 지난 2월 향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발표한 바가 있다라고만 언급을 했는데요. 1억 3천만 달러. 그렇죠. 액수 차이가 네. 많이 나서 우크라이나 측이 밝힌 액수와 62배. 80억이라면서요, 거기. 예,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우크라이나 하여튼 정부 또 언론에서 밝힌 내용인데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해명을 오보다? 했고요. 예, 우리 정부가 보도 나온 직후에 우크라이나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보도 자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내용을 인지한 즉시 수정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전체에서 해명을 했던 부분인데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소식에 건설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해서 눈길을 끄고 있어요. 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이 열렸는데요. 예.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이제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은 삼부토건 주가는 23일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22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하. 이제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 DYD는 계열사 삼부토건의 임원진이 25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포럼에 초청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중 관계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아요. 예, 베이징과 선양 등의 이제 중국 네. 주요 지역에서 한국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접속 장애가 이제 지난 22일부터 나타났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크롬이나 웨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네이버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네이버 접속할 경우에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이제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 시점은요, 주요 7개국 G7의 정상회의가 종료된 날이었습니다. 이게 접속 장애가 뭔가 통신 문제로 된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뭐가 뭐 정보라든지 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G7에서 발표됐던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좀 반발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의 이런 통신 장애가 좀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 날짜가 G7 정상회의 종료한 날이니까 그게 문제가 됐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우리 한류스타 중국 방문이 취소가 됐네요. 예, 정용화 씨가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정 씨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출연 사실을 알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베이징시 라디오 TV국은 해당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제 정 씨의 중국 프로그램 출연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정용화 씨에 앞서서 블랙핑크 콘서트를 관람한 유명인들도 악플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정용화 씨 같은 경우 그 출연한다는 걸 거짓말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확정됐으니까 알렸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한류 스타시죠. 한류 스타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적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중 관계가 좀 악화되는 모습이 연예계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좀 전에 말했던 G7 회의에서 중국 견제 내용을 공동 성명으로 채택했던 부분 이거하고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G7에 발표된 내용들을 중국이 다 지켜봤을 텐데요. 이제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경고 차원의 압박이 온 거 아니냐라는 아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 후에 보복성 조치로서요, 이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이제 한한령을 발동한 적이 있고요. 2021년 외교부가 한중 교류 협력을 전면 복원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도 한한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였지만은 최근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에는 한중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뭔가 자기한테 좀 국익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별의별 방법으로 좀 우리를 좀 괴롭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체제 자체가 예. 이제 공산당이 이제 일당으로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좀 일사불란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외교적인 면에서도 이제 중국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좀 보복성 조치를 해왔던 전례에 비춰서는 지금 이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에서 K-팝 공연 같은 게 예정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도 앞으로 취소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